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에서 TV를 보시다가 웬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재동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평양 남자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주와 평양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코비드가 대단히 오미크론까지 나와서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자가격리 이런 거로 정말 여행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요? 예, 저희들은 내년 이제 3월 9일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우리 동포분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밖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 유권자분이 세계 215만 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는 85만 명의 유권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미 동포 유권자들께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를 많이 좀 해주십사. 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미국까지 코비드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곳 시애틀 총영사관에도 김지은 선거 담당 영사가 파견이 돼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순회 영사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권자 등록을 하느라고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는 그 북에 있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오셔서 또 의원이 되시고 여러 가지 그 투표하는 그런 거를 거쳐서 이번에 의원이 되셨잖아요. 예. 감회가 다르실 것 같아요. 예. 20대 그 대선에 임하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네. 두 번째로 치러지는 그렇죠. 이제 네. 그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네. 이제 치러지는 네. 그런 선거였고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가 네. 그야말로 당내 네. 이제 후보 경선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이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당 재동포 위원장이신 김석기 의원님하고 같이 직접 지금 16박 18일 동안 미국의 7개 도시들을 이제 돌면서 재동포 분들에게 이제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해 주십사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부탁드리는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어느 도시를 거쳐서 시애틀에 오셨나요? 예, 지난 12월 3일 날 저희들 시카고에 도착해서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아틀란타, LA, 샌프란시스코, 경유해서 오늘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혹시 마지막 경유지가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카고 시애틀 일정을 마치면 내일 모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각 도시에서 이 유권자들 좀 만나시고 또 동포들을 만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예,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 찾아간 지역이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많은 동포분들하고 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포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투표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애틀의 경우도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약 한 6만 2천여 명의 우리 동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중에 유권자가 5만 명 네.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0배 정도 됩니다. 알래스카까지 포함되니까. 예. 그런데 투표소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인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동포분들은 우리 본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망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외 동포청을 설치해달라. 또는 이중국적 문제가 우리 2세, 3세들의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 등에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동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해외 동포가 27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동포 중에도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계신 85만 유권자 모두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신다면 그 85만 표잖아요. 네. 그러면 그 85만 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0몇만 표 차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도 있고 50만 표 차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85만 표를 찍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사실 동포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파워를 갖고 계신데 그걸 행사를 제대로 잘 안 하셨거든요. 만약에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냥 미국으로 달려올 겁니다. 달려와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실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그런 많은 힘을 갖고 계신데 그 힘이 투표권인데 이걸 행사하는 것이 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첫째는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가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해외 동포들이 모두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재외동포들이 이 유권자 등록을 또 해야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뭐 요즘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투표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저조한 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투표의 그 권리가 중하다는 건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유권자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또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다 유권자 등록을 해놨는데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궁금하니까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하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왔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연세도 들고 힘도 빠지고 근데 2세들은 이제 한국에서 어려서 와서 한국에 대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떤 조언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이제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2세, 3세 이분들도 이미 미국 시민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유학생이나 여기 상사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이 미국 땅에서 사시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총영사를 제가 일본에서 한 적이 있고요. 대사관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1동포가 45만 명이 있는데 그 동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네. 정말 일본 땅에서 살기가 매우 힘든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좀 그러니까. 예,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사상 최악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많이 높아져 있고 일본에는 혐한 감정이 네. 역대 최고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보고 당신들은 한국에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1동포분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거기 살아야 되는 분인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 나빠서 당신들은 한국에 돌아가라,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일본 땅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1동포분들이 그 45만 명의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다. 이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제발 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좀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당분간 또 그게 이제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럼 큰일이죠. 미국과의 관계가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국가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혈맹 관계. 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저희 당의 후보는 네. 한미 관계, 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네. 만약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실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의 방향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같이 그렇게 나빠지면 여기 사는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동포들의 손으로 투표에 의해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평생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설사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주변에 우리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니까 전부 투표에 참여해라. 그리고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권자인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 마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그 대선에서는 무엇인가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 의원님 이번에 우리 한국의 후보들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뭐 선거운동하고 다니시는데 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한국 그 정치를 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대선을 했으면 하는지요? 예,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그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어떤 정책을 펴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이 저는 많이 약화됐다고 보고 우리
당 우리 국민의 힘이 꼭 이제 집권하면 다시 네.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고 네. 또 상식이 통하는 이런 네. 나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자신에게 있게 말하고 싶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재동포분들을 만나보니 많은 분들이 네. 선거가 3월 달인데 왜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돌면서 선거 투표 동료를 벌써부터 하느냐 라면서 이제 우문부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3월 9일이지만은 네. 해외에서는 1월 8일까지 그렇죠. 결국은 준비를 마쳐야 한다. 네. 이것도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시고 네.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이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있고 예. 또 국외 부재자로서 어학연수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네. 지상사 이렇게 각여한 분들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네. 그러면 내가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1월 8일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우선 해외에 계시는 이제 분들, 특히 네. 영주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중 네. 국적자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8일 전으로 우선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확인을 어떻게 내가 투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네. 뭐 직접 영사관에 전화하거나 네. 찾아가면 좋겠지만 네. 다들 바쁘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못 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해외 선거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내가 이거 이중 국적자 또 영주권자인데 내가 내 이름이 없구나라고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거에 하겠다라고. 네. 등록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권과 이메일 주소만 거기다 여면 이제 네. 창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지금 국내에 주민 등록이 있고 해외에 지금 임시로 나와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1월 8일 전으로 확인, 등록, 신청 이 세 가지를 딱 좀 마음에 새기시고 빨리 1월 8일 전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이 절차를 좀 맞춰 주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확인, 등록, 신청. 예. 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영주권자든지 아니면은 해외 파견 인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20대 그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신데 각 도시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특징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쭉 우리 동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단히 감명을 받았던 것은 전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목이 좀 길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애국심이 아주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애국심이 많다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이제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이 밖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숲 안에서 있으면 숲 전체를 바라볼 그렇죠. 수가 없듯이 네. 밖에 나와서 보면 숲이 잘 보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모습을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최근에 와서 국가 스스로 자살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정말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도 가슴이 좀 이렇게 찡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포분들 행사하면 딱 이렇게 국민 노래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네.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고 또 묵념하고 이러는데 저도 여기 와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넣고 국기 경례를 할 때 마음이 찡해집니다. 내가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우리 그렇죠. 국기를 바라보면서 아마 동포분들은 더 할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밖에 지나가다가 뭐 영사관 옥상에
이게 풀려기는 태극기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네. 그 찡한 마음이 바로 애국심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는 이 태극기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국민 의례 이런 건 안 한다. 뭐 민중 의례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활기를 친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투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이제 7개 도시를 이제 시애틀까지 돌게 되는데, 제가 놀란 거는 가는 데마다 네. 이북 도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 그렇죠. 예, 간담회 장소든 뭐 가면 막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고 네. 내 고향은 황해도고 혹은 또 우리 부모님 고향은 함경도고 하면서 가보았느냐, 네. 막 고향 이야기를 네. 하자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더욱 놀란 거는 그 어느 도시에 가도 거기에 탈북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나는 5년 전에 왔다, 10년 전에 왔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마치 고향에서 온 그렇죠. 자기 고향 네. 사람이 온 것처럼 네. 정말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비록 이제 미국에 왔지만은 또 여기 와서 같은 이제 고향 사람들을 고향을, 만나는 네. 것 같은 그런 분들이고,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저를 만나면 손을 놓질 못하고 네. 고향 이야기를 하자고 계속 네. 앉아서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도 바로 서야 되고 또 통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표 결과를 보고 또 이렇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1월 8일 이전에 꼭 하시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그 동포분들 중에서 이 부정선거, 네. 선거 부정을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그 때문에 투표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더 해야지, 투표를 그렇죠? 해 주십시오. 네.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당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할 것이고, 지금 많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투표를 안 하면 그만큼 우리 당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전 투표나 이 개표 과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4.15 총선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 선거 관리가 매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본 투표에서도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표 부정, 사전 투표 부정 이걸 걱정해서 네. 투표를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꼭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좀 해외에서도 네. 투표를 좀 쉽게 좀 해달라, 예.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의하면 4만 명당 지금 투표소 하나씩 네. 해외에 놓게 돼 있는데, 이것도 2만 명당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하자, 이런 내용도 이미 발의하셨고, 네. 그리고 앞으로 네.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이런 우편 투표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 국회에 발의되어 오셨는데, 이런 법들이 힘을 받아서 통과되려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국내에 있는 정치권이 이거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투표하기 쉽게 제도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되겠구나라는 네.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 분들은 아니 뭐 투표소 먼저 느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보다도 이제는 이번 선거 때까지 이렇게 좀 구조적인 변화는 일으키는 좀 만들기는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번 투표에 우리 참여하시고. 정치인들을 믿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네. 국내에 네. 바로 해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투표권, 그들의 정치적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또 그것이 대올림돼서 투표소도 느리고 또 우편 투표제도 도입되고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중 국적자, 복수 국적자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서 네.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그 혜택이 예. 참정권 혜택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유권자 등록해서 그래서 투표를 해야지만 지금 김석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혁신적인 투표 방안이 이제 실시로 행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태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법안을 이미 제가 대표 네. 발의를 했는데 이제 투표 장소가 적기 때문에 투표하러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표소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는 네, 법안을 제가 제출해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우편 투표는 투표 용지가 이제 가정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우편 투표를 동포들에게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투표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편 투표를 하면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각 가정에다 발송을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 일본 같이 우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정확히 도착하고 집에 그리고 그 용지 기표를 해서 다시 발송하면 정확히 개표하기 전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215만 명의 해외 동포 유권자들이 살고 계신 나라가 각각 아프리카 전 세계. 제국도 있고 중동, 남미, 아시아 뭐 후진국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나라는 투표 용지를 발송했을 때 분실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투표 용지가 기표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도착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래 되면 선거가 끝나도 대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어렵고 또 특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지난 10월 10일부터 이제 등록을 이미 받고 있는데 등록을 받을 때부터 양식 자체를 우편 투표할 사람, 총영사관에 가서 할 사람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15만 명의 동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투표 장소를 대폭 늘리고 우편 투표를 하는 걸 제가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표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또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동포를 위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해외 동포들도 투표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 예, 옳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중 국적자 나이가 지금 65세 이상 돼야 이제 가능한데 이것도 좀 낮춰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투표를 많이 해서 그 정치적 힘을 저희들한테 좀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국회 내에서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청도 내고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한 그렇죠. 권익 증진을 위한 일이다라는 네. 걸 제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65세 이상이 되셨으면은 이중 국적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특별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동포분들의 그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월 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시애틀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우리 동포 유권자 중에서 등록을 마친 분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100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밖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매우 낮은 네. 수치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도 또 2월 23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본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동포들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아예 안 하니까 이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서 그러려면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이걸 관철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동포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태영 의원님과 저는 외교통일위원회니까 이제 우리 동포들의 예산을 심사를 직접 합니다. 그 예산이 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저는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특히 재외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많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관철시키려면 또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다들 관심을 가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등록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전에 꼭 등록을 많이 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를 제3드리겠습니다. 네. 이자 방금 그 말씀하셨지만 네. 사전 등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이거 투표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2월 23일부터 생각하시고 네. 투표에 이제 투표소에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이제 21대 총선을 냈거든요. 지난해 경우에를 보면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신 분들은 23.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투표권, 유권자 중에서 등록자가 이 시애틀 청영사관에서 3.5%인데 앞으로 2월 23일 날에 가서는 그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로 갈지 지금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8일 전으로 투표 등록률도 낮으면 현실적으로 실제 투표 날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대선 리더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국방과 경제와 외교와 교육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멀리서 한국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내 손으로 투표를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의지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20대 선거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 표에 담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3점 몇 %밖에 안 낸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네. 이렇게 기원해 주시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고 우리 동포분들께서 자랑스럽게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스럽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큼 꼭 이번에 네.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거는 바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 이제 투표 날이 되면 동네에서도 뭐 다 뭐 저 가자 하고 또 네. 가족끼리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외에서는 어차피 제 옆집이나 주변도 다 예, 뭐 미국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서 바람이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전화를 하시던 SNS 하시던 설사 커피점에서 친구를 만나던 이 사전 등록에 대한 말을 좀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꼭 바람 한 번 좀 일으켜 주십시오. 네, 바람을 일으킵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